도자의 흐름, 2차 시, 고대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도기. 도자기 이야기. 도기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인 흙을 사용하여 다른 재질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쓰임새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사시대인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에는 도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생활용기로만 사용되었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로 대표되는 고대 사회에서 도기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도기는 신석기 시대에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농경으로 인해 식품을 저장하고 조리하는 과정 중에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재질에 비해 재료를 구하기 쉽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어 선사시대부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도기를 무덤의 부장용으로 혹은 직접 무덤으로 사용하는 예가 빈번해집니다. 고대 무덤에 부장된 도기의 종류와 양은 무덤 주인의 사회적 위치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선사시대와 고대 사회의 도기는 생활용, 제사용, 부장용과 같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용이나 부장용 도기는 생활용으로 사용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따로 생산하여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철기 시대로 나누어 생활용과 직접 무덤용으로 사용된 도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실제 실생활에 사용된 도기와 제사 의례에 사용된 도기를 구체적인 유적 출토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다양한 형식의 무덤에 부장된 도기를 알아보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선사시대 도기의 다양한 용도. 선사시대 도기는 다양한 용도로 쓰였는데요.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철기 시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고 서서히 농경이 시작되면서 음식을 보관하거나 취사를 위한 용기로 도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인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는 겉면에 빗살무늬가 장식되어 있고 밑이 뾰족한 형태의 빗살무늬 도기가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중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뾰족한 빗살무늬 도기가 사용되었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밑이 납작한 형태의 도기가 사용되어 지역적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도기에 식재료를 저장하거나 직접 불 위에 올려 조리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부장용 도기보다는 무덤으로 직접 사용된 도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동삼동 폐총에서 유화를 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항아리가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진주 상촌리 유적에서는 옹관 안에 화장된 인골편이 들어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대형 항아리를 무덤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무덤은 지성묘와 더불어 석광묘, 토광묘, 옹관묘, 주구묘 등이 있습니다. 여러 무덤 중 석광묘에서 붉은 간도기, 가지무늬 도기가 주로 출토되며 한 무덤 안에 한두 점 정도 소량으로 부장되었습니다. 붉은 간도기는 아주 고운 점토를 사용하여 표면에는 산화철 성분이 많은 액체를 바르고 매끄러운 도구로 문질러서 구운 도기로 형태가 특이하고 세심한 제작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부장용처럼 특수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지무늬 도기는 그릇의 어깨에 가지 모양의 무늬가 있는 것으로 제사나 부장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옹관묘도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의 하나인데 본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도기에 시신이나 뼈를 묻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형 옹관의 경우 매장을 위해 별도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기 2점을 합친 것, 도기를 비스듬히 세워놓고 돌로 뚜껑을 덮은 것, 밑에 돌을 받친 후 똑바로 세우고 돌뚜껑을 덮은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익산 석천리 유적에서 확인된 옹관묘가 대표적인데요. 도기의 바닥면이나 아랫부분에는 구멍을 뚫은 것이 많은데 배수 및 방습 혹은 의례 행위와 관련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철기 시대에는 지성묘가 사라진 대신 다른 형태의 무덤들이 청동기 시대에 이어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목관묘가 사용되는 영남 지역의 경우 무덤 내에 부장된 부장품의 질과 양에서 개인 간의 큰 차이와 더불어 집단 간의 차이도 심하게 나는데 전반적으로 부장용 도기가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철기 시대에는 무덤 부장용으로 검은간 도기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2. 생활 용기. 고대인들이 실생활에 사용한 도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음식 재료와 곡물, 물 등을 저장하는 용도, 조리용기로 사용한 경우, 음식을 직접 담아 먹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도기는 다른 재료의 그릇에 비한다면 저장과 조리용으로는 접이용 고효율의 재질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고구려인의 생활에 사용된 도기는 실제 유적에서 출토되는 예와 벽화고분의 그림으로 남아있는 것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세기 고구려의 대표적 벽화무덤 안악 3호분에는 주방, 마국간, 외양간, 우물 등이 한쪽 벽면에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방과 우물을 표현한 부분에서 고구려인들이 사용한 도기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화덕 위에 커다란 도기를 올려서 음식을 끓이고 있고 그 옆에는 낮은 원 모양의 접시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물가를 표현한 벽화에는 우물 주변으로 물을 저장하는 커다란 항아리가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또한 무용 그림으로 유명한 무용총의 실내 생활도에는 장막을 친 넓은 방에서 남자 묘주가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직접 음식을 담아 먹었던 작은 크기의 도기뿐만 아니라 음식을 높게 개어놓은 도기까지 다양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벽화고분에 묘사된 도기가 실제 유적에서도 출토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몽촌토성 안에서는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점령했던 시기에 온돌 건물지가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고구려인들이 사용했던 도기가 다량 출토되었습니다. 직접 생활에서 사용한 동이, 다양한 종류의 항아리, 시루, 세발 달린 단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5세기 중엽 남하하던 고구려군의 전진기지였던 서울 광진구 아차산 제사보루에는 병사들이 거주하는 막사용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취사와 난방을 위한 온돌이 마련되어 있었고 취사용으로 사용된 철속과 시루가 세트를 이룬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몸통이 긴 형태의 항아리, 납작한 접시, 손잡이가 달린 대형 항아리, 조리 준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입지름이 넓은 동이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백제는 여러 성격의 유적과 주거지의 발굴 조사를 통해 다양한 도기가 실생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백제의 초기 수도였던 하남 위례성은 현재 서울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일대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주거지에서 저장용으로 사용된 도기가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풍납토성의 주거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한 나-1호 건물지에서 저장용으로 쓰였던 높이 76cm의 대형 항아리가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풍납토성 안에 있는 우물에서는 두레박으로 사용한 도기 항아리가 출토되기도 하였습니다. 도기는 식재료의 저장에 탁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도기는 금속에 비해 곡물이나 과실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원하는 형태와 크기대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거지 안에 두어 사용하였습니다. 포천 자장리의 집자리에서는 부뚜막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높이 80cm 이상의 대형 항아리를 두었는데 밑이 둥근 항아리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자리의 바닥을 얕게 파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백제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많이 발견되는 시설 중 하나가 땅을 깊이 파고 대형 항아리를 여러 개 두어 저장 시설로 활용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천 설봉산성, 화성 서구리 등 많은 유적에서 이 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지금의 냉장고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백제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도기를 사용하였는데 굽이 달린 굽접시와 다리가 3개 달린 삼조끼, 뚜껑이 있는 유계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유계압은 백제 후반기에 해당하는 사비기에 주로 출토되고 있습니다. 신라의 생활용 도기는 왕경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왕경유적은 신라의 수도였던 왕경의 각종 도로시설 및 건물지, 주거지, 우물 등 당시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많은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대형의 저장용 항아리, 손으로 빚어 만든 등잔, 합, 병, 시루, 동이 등 다양한 도기가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신라 하대를 대표하는 유적인 경주 월제에서도 생활에 직접 사용하였던 도기들이 출토되었는데 이 시기 도기에는 겉면을 여러 무늬의 도장으로 찍어 장식하는 인화문이 유행하였습니다. 뚜껑을 덮은 유계합, 목이 긴 병, 시루, 주자 등 도기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유적에서는 십석파롱이 새겨진 대형의 도기 항아리가 출토되었는데 이 항아리는 실제 당시의 십석에 해당하는 520리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됩니다. 제사 용기. 제사는 전통적인 사회에서 행해진 의례적 행위로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동질적인 세계관을 형성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사 의례는 계급 사회의 출현과 함께 족장 또는 수장들이 선조와 천신에 대한 의례를 통해 스스로의 지배권과 권위를 강화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는 행위도 빈번했는데 여기에도 다양한 도기가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백제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대규모의 국가제사가 있었는데 각종 산천 제사를 비롯해 시조 동명묘에 대한 제사가 대규모로 거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사에는 엄청난 양의 도기가 일부러 파쇄된 채 폐기되어 있는데 일부에는 술이나 음식 등 재물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대형의 도기에는 금공품, 무기류, 마구류와 같은 희귀한 물품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백제의 대표적인 제사유적으로는 부여 논티산성, 공주 정지산, 부안 중막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주 정지산 제사유적은 웅진도읍기의 왕궁으로 추정되는 공산성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정지산 정상부에 특수한 형태의 건물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영기대, 삼족배 등 제사에 사용된 도기가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부안 중막동 제사유적은 중국으로 항해하는 배의 안전을 위한 제사가 거행된 곳입니다. 3세기 후반경부터 이 지역의 마한 토착 세력에 의해 제사가 시작되어 백제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말모형부터 그릇을 받치는 높은 기대, 다양한 형태의 도기들이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도기 항아리나 기대의 몸통에 작은 꼭지를 여러 개 붙이거나 일반적인 도기에서는 볼 수 없는 무늬를 새겨 넣는 등 제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라와 가야에서 제사용의 의미로 사용된 도기는 크게 무덤을 조성할 때 행해진 여러 의례로 인한 것과 건물이나 시설물을 축조할 때 도기를 묻어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된 진당구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용으로 사용된 도기는 무덤의 봉토 주변에 묻힌 것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황남대총 봉분 중간보다 조금 더 올라간 지점에 큰 도기 항아리 4개가 묻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그릇과 짐승뼈, 물고기뼈, 조개 껍데기가 함께 들어있었는데 음식을 작은 그릇에 담아 큰 항아리에 넣어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봉분 표면에 가까이 묻혀 있어 봉분을 만든 후 제사를 지낸 다음에 묻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황남대총뿐만 아니라 가야의 대성동 고분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성동 11호 목광묘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일부러 도기를 깨뜨려 매장한 대형 항아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건물이나 특정한 성격을 갖는 시설물을 건축할 때 시설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도기를 묻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신라나 가야에서도 여러 유적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신라 왕경 유적의 여러 지점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도기 항아리 위에 폐기화나 깨진 도기편을 올려 뚜껑으로 하거나 입구에 맞는 도기로 된 뚜껑을 덮기도 하였습니다. 통일신라시대 유적인 경주 황남동 유적에서는 담장의 기초부에 대형의 항아리를 일렬로 묻은 진당구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사. 무덤 부장 용기. 고구려의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용 도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의 구조상 도굴이 쉽고 대부분의 무덤이 북한과 중국에 위치해 있어 조사와 연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고구려 초기의 중심지였던 중국 지반 지역의 무덤에서 출토된 도기는 시루, 중대형의 항아리, 접시 등 생활용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이 중심을 이룹니다. 고구려의 무덤에서는 점토판을 조립하여 만든 붓두막 명기가 부장된 예가 종종 확인됩니다. 중국 길림성 지반에 위치한 장천 2호분, 삼실묘, 마성구 1호분 등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붓두막 명기는 죽은 이가 생전과 마찬가지로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모형으로 만들어서 부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중원의 한대 무덤에 부장되었던 대표적인 도기 중 하나입니다. 고구려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붓두막 모양 명기를 부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제의 무덤은 백제왕실이 고구려의 후손임을 뒷받침하는 적석총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가 각 시기와 지역에 따라 존재하였습니다. 묘제가 다양한 만큼 부장되는 도기 역시 풍부하고 많았습니다. 한성 백제 시대 중앙 지배 집단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돌을 쌓아 만든 적석총은 서울 석촌동 고분군이 대표적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적석총인 서울 가락동 2호분에서는 이전 시기와 전혀 다른 새로운 도기인 흑색마연 도기가 부장되었습니다. 흑색마연 도기는 매우 고운 태토를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겉면을 문질러 광택이 납니다. 이 도기는 3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하는데 당시 중국 진나라의 도기에 유행했던 어깨무늬 장식이 많은 점으로 보아 중국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백제는 적석총을 제외하고는 각 시기별, 지역별로 다양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 주변에 도랑과 유사한 시설물을 돌린 주구토광묘, 석광묘, 토광묘, 목관, 목광묘, 석실분, 옹관묘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석실분은 관을 들고 드나들 수 있도록 석실 안쪽에 출입구를 내어 여러 구의 시신을 추가로 매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구토광묘와 토광묘는
무덤 한쪽 끝에 밑이 둥근 형태의 도기 항아리, 목이 긴 형태의 도기 항아리 등을 부장하였습니다. 목관, 목광묘는 목판을 연결하여 무덤을 만든 것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활용되었던 묘제입니다. 목광묘 중에는 따로 부장용 도기를 매납하기 위한 별도의 부장 공간을 마련한 것도 있습니다. 옹관묘는 백제 지역에서 주로 채택된 묘제로 두 개의 큰 장난형의 도기 항아리의 입술 부분을 맞댄 형태입니다. 원주 법천리 유적에서는 옹관묘 안에서 실제 인골이 출토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영산강 유역의 옹관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의 수장층의 주요 묘제로 자리 잡고 대형 고분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나주 신촌리 유적과 보감리 유적이 대표적입니다. 보감리 고분은 대형의 석실분을 만들고 그 안에 옹관이 여러 기 매장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출토되는 삼족기와 기대가 없는 대신에 유공광구소가 많이 부장된 것이 특징적입니다. 옹관묘에 사용된 대형의 옹관을 전문적으로 생산한 도기 가마도 확인되어 주목됩니다. 대형 옹관 고분이 집중 분포하는 나주 오량동에서 60여 기의 도기 가마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량동 3호 가마 내부에서 대형 옹관이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이 유적이 나주 일대의 옹관묘를 공급하던 생산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는 길이가 2m가 넘는 대형의 옹관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 최고 지배층의 무덤은 관이나 곽 위를 자갈로 덮어 쌓고 흙을 덮은 형태인 적성목각분이 중심을 이룹니다. 연구에 따르면 4세기에 나타나 6세기 중반까지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유행한 묘제로 밝혀졌습니다. 적성목관분 중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황남대총은 남북 두 개의 무덤이 서로 맞붙어 있는 쌍분으로 1973년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남부는 남자, 북부는 여자의 무덤으로 추정되었으며 남분을 먼저 만들고 뒤이어 북분을 잇대어 조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남분의 주인을 5세기 초에서 5세기 중반 말입간 중 한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엄청난 양과 다양한 재질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남분의 부각에서 1,500여 점의 도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왕의 무덤이었던 만큼 재력을 상징하는 여러 부장품들이 있는데 큰 도기 항아리에 가득 곡식과 음식을 담았고 다양한 종류의 도기와 주방 도구를 통해 풍요했던 현세에 반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왕을 위한 저승의 궁전을 꾸미는데 도기가 많은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리에 투창이 뚫려 있는 높은 기대와 그 위에 놓는 다양한 형태의 항아리와 높은 다리를 가진 굽접시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경주 일대의 적성목관분에서는 인물이나 동물 및 특정한 물건을 본떠 만든 상형도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금령총에서 출토된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의 가마 인물형 도기와 배 모양 도기를 비롯해 미추왕릉으로 추정되는 고분에서 출토된 서수형 도기주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라의 무덤에는 다량의 유물을 부장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도기의 부장이 압도적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높은 기대와 같이 부장용으로만 사용되었음직한 도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라 무덤에 다량의 도기가 부장된 것은 도기 자체가 부를 상징하고 어떤 도기들은 일정 계층 이상의 신분을 가진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즉, 다량의 도기가 부장되었던 것은 그것을 집중 생산하는 도기 가마의 운영이 필수적인데 경주에 송곡동, 물천리 등 대규모 요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6세기 중반에 이르게 되면
경주 도심 외곽을 중심으로 무덤의 구조가 변하여 석실분이 등장하였습니다. 석실분은 기존과 달리 유물이 소량만 부장되고 중국식의 도용이 새롭게 부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실분은 가족 단위의 합장이 가능해지며 기존의 평지에서 야트막한 구릉이나 야산으로 무덤의 입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포항 냉수리 석실분에서는 기존보다 다리의 높이가 낮아진 굽접시를 비롯해 접시, 뿔잔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도용이 부장된 무덤으로는 경주 황성동 석실분을 들 수 있는데 20cm 미만의 작은 크기로 간단하게 만든 인물상, 소, 말, 수레바퀴 등이 있습니다. 용강동 석실분에서도 다수의 도용이 출토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서역인으로 보이는 남자상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로는 서아시아 등지로부터 불교식 화장법이 전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신을 태워 화장하는 화장묘가 유행하였습니다. 뼈를 담는 화장용기는 대부분 큰 그릇 안에 다시 작은 그릇을 담는 형태로 바깥 용기를 도기로 사용한 예가 많습니다. 815년에 매장된 원화 10년명 뼈항아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야는 현재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6세기 전반까지 존속했던 국가로 5세기 후반에는 명실상부한 연맹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크게 지역에 따라 고령의 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의 소가야, 성주의 성산가야, 부산 김해의 금관가야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야의 무덤은 시기에 따라 목관묘, 목광묘, 석광묘, 석실묘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목광묘는 굵은 통나무나 각재를 사용하여 만든 무덤으로 목관묘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고 부장유물도 많습니다. 따로 부장 공간을 마련하여 많은 양의 도기를 차곡차곡 매납하였습니다. 김해 대성동 29호와 39호 목광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살필 수 있습니다. 부장되는 유물은 신라와 유사한데 투창이 뚫린 높은 기대, 굽다리 접시, 항아리 등이 부장되었습니다. 가야 무덤에서도 상형도기가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4세기 초 낙동강 하구에서 오리 모양 주자의 형태로 등장하여 이후 김해와 마산, 함안, 합천 등 한정된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리 모양 주자 이외에도 뿔잔, 배 모양 잔, 집 모양, 집신 모양 상형도기 등이 부장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어떠셨나요? 간단한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대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도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